새정치의 깃발 높이 들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치솟은 새정치의 깃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그게 국민과 함께 라면이랍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이제 경기도를 방문해서 삼행시를 썼네요. 그리고 나중에 보신 영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국민과 함께 라면. 질문 드릴게요. 부영고 차장께 드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썰렁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오래 이제 취재를 하셨는데 저렇게 좀 썰렁한 듯한 정치인과 말을 아주 재밌게 하는 정치인 다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안철수 의원은 제가 기업인으로 있을 때 인터뷰를 따로 한 적이 있는데 안철수 의원을 오랜 시간 만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안 의원이 뜬 것도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오랫동안 자기 인생을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정치는 약간 찰나 어떤 그 현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의원이 좀 약간 오늘도 아쉽지 않나. 이 삼행시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준비된 삼행시였다고 하는데 그런 거 치고는 또 너무 썰렁한 삼행시, 그냥 평범한 삼행시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안 의원한테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썰렁한 농담이라면 저 박근혜 대통령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양한 썰렁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정치인의 농담, 지도자의 농담과 관련된 코너를 마련할 때 그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에 갔던 경기도에 갔던 안철수 의원이 나와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이 여성 총리의 화법도 비슷하고 공통점이 많다 이렇게 강조했죠.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그 본인이 알건 그 메르켈 총리 저기 밑에 나오네요. 메르켈은 확실한 부분만 얘기한다. 정해지지 않은 거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독일 총리 주변에서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메르켈은 아주 확실한 얘기만 하는구나라는 평판을 만들면서 새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일단 운을 딱 뗐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죠? 그러니까 안 의원이 약간 지금 약간 이 새정치가 뭐냐 그거에 대한 굉장히 일종의 굉장히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호하다 너무 모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약간 변명 차원에서 오늘 이 메르켈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꼭 지킬 수 있는 말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약간 안 의원이 메르켈 총리 얘기한 것도 약간 저 오늘 좀 의외였습니다. 메르켈 총리하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떠오르는 분인데 어쨌거나 약간 안 의원이 전반적으로 약간 자기가 닮아야 되는 벤치마킹해야 될 어떤 모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직도 약간 모호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독일 정치가 좀 투박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정교하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고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의원도 그런 모습을 떠올리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염두에 누구를 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여러 내세운 거 지금 지키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살짝 겨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정당 공천제 이거 절대 하지 말자 해놓고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자기들은 끝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겨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메르켈 독일 총리식 화법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훗날 보면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키더라. 이런 이미지를 과연 안철수 의원이 지금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가깝다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요즘 청와대가 이렇게 답답해할 적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저희 동아일보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왜 장관들이 이렇게 뛰지가 않느냐.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법안들이 통과될 수도 열심히 뛰어서 국회 선택하고 해야 되는데 장관들이 너무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청와대 답답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법안 처리가 이제 돼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야당 취재도 오래 해보셨으니까 야당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이 어떻게 해야 마음에 쏙 들면서 법안도 통과시켜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복합적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장관들이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법안에 대한 설명도 직접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장관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장관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가서 얘기한다고 또 그렇게 야당이 들어주겠나 약간 이게 여야 간의 어떤 정쟁 속에서 우리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자기 항변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자꾸 청와대만 쳐다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답답해하고 왜 장관들은 안 들까? 장관들은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야당 찾아가 그냥 꾸지람이라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나쁜 소리 듣고 뭐 그런 얘기니까 잘 가게 안 되고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여야 정치권의 약간 고질병 같은 거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이 민간 영역이나 이게 법안이 빨리 통과되길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네. 여야가 싸우는 건 알겠다. 네. 뭐 싸우는 건 알겠는데 싸움에 해당된 것만 가지고 싸워라.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법안까지 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일은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도 그런 부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가 싸우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모든 걸 쳐다보지 않겠다. 네.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